안녕하세요. TBB입니다. 프로모니콘과 PLC 간 통신 설정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기 위해 프로모니콘 PLC 커뮤니케이션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니콘은 패킷이 공개된 모든 자동화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여러 종류의 PLC에 연결하기 위한 통신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PC와 미쓰비시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신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PLC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통신 방법 중에 3E 프레임 방식을 통해 PLC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읽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와의 통신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와 다른 자동화 장비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자동화 장비에 데이터 요청 신호를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를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는 센투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자동화 장비마다 프로토콜 신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고자 하는 장비의 프로토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화 장비가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을 프로모니콘 브릿지에 돌려보내주고 프로모니콘 브릿지는 이 응답에 포함된 데이터를 해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프로모니콘에서는 주요 자동화 장비에 대한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도구인 위저드 for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저드 for 패킷을 활용하여 통신을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화 장비나 통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모니콘이 설치된 PC와 미쓰비시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미쓰비시 PLC로부터 여러 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한 번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는 방식은 배치 읽기 방식과 랜덤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배치 읽기 방식은 연속된 주소에 있는 다수의 데이터를 읽는 것이고 랜덤 읽기 방식은 연속된 주소가 아닌 여기저기 산재된 주소에 위치한 다수의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크기가 16비트인 경우와 32비트의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다루겠습니다. 이 목록은 미쓰비시 PLC로부터 프로모니콘으로 읽어드릴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읽고자 하는 데이터는 PLC의 D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 영역의 주소 하나의 크기는 16비트입니다. 프로모니콘에서 읽어드릴 데이터 형식이 16비트 사이즈인 INT16일 때 배치 읽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데이터 주소가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니콘에서 읽어드릴 데이터 형식이 32비트 사이즈인 싱글일 때 하나의 값당 2개의 D 영역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랜덤 읽기의 경우 데이터가 위치한 주소가 연속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신 설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 설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LC 측에서 통신 설정을 한 후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지정하고 아날로그 인풋 채널들을 설정합니다. 먼저 PLC에서의 통신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의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파라미터, 네트워크 파라미터, 이더넷을 더블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창에 진입하신 후 네트워크 타입은 이더넷을 선택합니다. 스타트 IO 넘버는 PLC 모듈을 설정할 때 이미 결정이 되고 네트워크 넘버,
그룹 넘버, 스테이션 넘버는 모두 1로 지정하겠습니다. 모드는 온라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후 오퍼레이션 세팅을 클릭하여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 세팅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192.168.090으로 하였습니다. 설정이 끝난 후 엔드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오픈 세팅을 클릭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두 개의 항목을 생성합니다. 프로토콜은 TCP로 설정한 후 페어링 오픈 속성을 Enable로 지정합니다. 오픈 시스템 속성은 언패시브로 지정하고 픽스드 버퍼 커뮤니케이션 프로시저 속성은 프로시저 exist로 선택합니다. existence confirmation 항목은 confirm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저는 8797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창에 엔드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의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Write to PLC를 클릭하여 지금까지 했던 설정을 PLC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모니터를 엽니다. 디바이스 네임에 데이터 리스트에 기재된 주소를 입력하여 이 주소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PLC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Communication with Devices 버튼을 클릭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창이 뜹니다. 오른쪽 속성 입력 영역에서 스테이션 넘버에 스테이션 고유 번호를 지정합니다. 저는 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컴 타입에서는 PLC에서 설정한 대로 TCP/IP를 선택합니다. TCP/IP는 3번이므로 3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TCP 통신에 대한 설정 항목들을 지정하겠습니다. 리모트 IP와 리모트 포트를 PLC에서 설정한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IP 번호는 192.168.0.90이고 포트 번호는 8797입니다. 그리고 Write, Read, Timeout도 설정해 줍니다. 만약 자동화 장비가 여기서 설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통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순번의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3.ms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설정 항목들을 다 입력하였으면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스테이션 리스트에 방금 설정한 스테이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우측 하단에 있는 IP 포트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된 스테이션을 검증합니다. 제대로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 설정을 저장한 후 창을 닫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아날로그 인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창에서 아날로그 인풋 from devices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인풋 from devices에서는 각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채널을 구성합니다. 각 채널에 원하는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가 배정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각 채널에 대한 설정 항목은 채널 넘버, 스캔 타임, 스테이션 넘버, send to device, receiving type 등이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1에서 8은 리시빙 타입에 따라
입력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채널 넘버는 채널의 일련 번호, 스캔 타임은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읽는 주기,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는 앞서 설정했던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의 일련 번호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위저드 포 패킷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인풋으로 읽어드릴 데이터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0개의 아날로그 인풋이 있으므로 30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배치 읽기와 랜덤 읽기는 한 번의 통신으로 다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꺼번에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총 4번의 통신으로 30개의 데이터를 받고자 합니다. 즉 0번, 10번, 20번, 그리고 25번 채널에서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즉 10개의 INT16 타입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배치 리드를 통해 받고자 한다면 0번 채널을 통해 10개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 장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0번 채널을 통해 온 10개의 데이터를 나누어 각 채널에 배정합니다. 즉 0번, 10번, 20번, 25번 채널에서만 통신을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 10번, 20번, 25번 채널의 스캔 타임을 특정한 값으로 지정하고 그 나머지 채널에 대한 스캔 타임은 infinite라는 뜻인 INF로 지정합니다. INF로 지정하면 해당 채널의 통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0번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채널 넘버가 000임을 확인하고 스캔 타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고 리스폰스 신호를 받은 후 다음 통신 전까지 0.05초의 공백 시간을 두고자 한다면 스캔 타임에 1 컬럼 0.0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의 경우 아래 Available Station을 보시면 현재 지정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000번 스테이션이 있으므로 스테이션 넘버에 000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창이 바로 패킷 작성을 도와주는 위저드 for 패킷입니다. 가장 상단에 미쯔비시를 선택합니다. 0번에서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 타입은 16비트 크기의 INT16이고 데이터 개수는 10개,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주소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3E 바이너리 배치 리드 탭을 클릭한 후 데이터 타입의 INT16을 선택하고 넘버 오브 데이터에 10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항목은 헤드 어드레스 넘버와 어드레스 코드입니다. 헤드 어드레스 넘버는 연속된 주소의 첫 번째 주소에 해당되는 1000, 즉 001000을 입력하고 어드레스 코드는 D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Send to Device를 비롯한 여러 설정 항목에 대한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복사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셨으면 코멘트에 AI000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눌러서
아날로그 인풋 리스트에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0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번부터 9번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에 001을 입력하고 스캔 타임은 INF로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스캔 타임이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코멘트는 AI001로 변경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9번 채널을 설정합니다. 이제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인풋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10번에서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당 2개의 주소가 배정됩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10으로 입력합니다. 스캔 타임은 0번 채널과 마찬가지로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넘버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쓰비시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3E 바이너리 배치 리드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딩 데이터 타입으로 싱글을 선택하고 데이터 개수는 10으로 지정합니다. 헤드 어드레스 번호에 001010, 즉 1010을 입력하고 어드레스 코드는 D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설정 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시고 나서는 코멘트에 AI01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추가합니다. 11번부터 19번 채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들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 타임을 INF로 지정합니다. 1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11, 스캔 타임을 INF, 그리고 코멘트를 AI011로 입력한 후 Add 버튼을 눌러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번부터 19번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10번부터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설정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연속된 주소에 접근하는 방식의 배치 읽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랜덤 읽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 아날로그 인풋에 해당되는 PLC 주소는 연속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랜덤으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20으로 입력합니다. 스캔 타임은 1 컬럼 0.05, 스테이션 넘버는 000으로 둔 상태로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저드 for 패킷 창의 상단에 미쓰비시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3E 바이너리 랜덤 리드 탭을 클릭한 후에
데이터 형식을 int16, 데이터 개수를 5로 지정합니다. 그럼 선택한 데이터 개수에 맞게 5개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여기 빨간색 칸은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정상적인 설정값을 출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Send to Device를 보시면 에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칸에 20번부터 24번 채널에 해당되는 디바이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001109, 그리고 001114, 001120, 001124, 001103을 입력하겠습니다.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의 값이 입력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설정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설정 항목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끝나면 마지막 코멘트 항목에 AI20을 입력한 후 Add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나머지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2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21로, 스캔 타임을 INF, 그리고 코멘트를 AI21로 수정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2번부터 24번 채널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랜덤 읽기 방식으로 32비트 크기의 데이터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랜덤 읽기 방식으로 32비트 크기인 싱글 타입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채널 번호는 25번부터 29번입니다. 설정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 리스트에서 마지막 항목을 선택한 후 채널 넘버를 025로 수정합니다. 스캔 타임은 1 컬럼 0.05, 스테이션 넘버는 그대로 둔 상태로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저드 for 패킷 창의 상단에 미쓰비시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3E 바이너리 랜덤 리드를 클릭한 후 데이터 형식을 싱글로 선택하고 데이터 개수는 5로 지정합니다. 빨간색 칸에 25번부터 29번 채널에 해당되는 디바이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001214, 001202, 001206, 001210, 001216을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곳의 모든 설정 항목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마치면 마지막 커멘트 항목에 AI25로 변경한 후에 Add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나머지 채널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25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26, 스캔 타임을 INF, 그리고 코멘트를 AI26으로 수정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7번부터 29번 채널을 구성합니다.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서 설계된 대로 아날로그 인풋 채널이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과 아날로그 인풋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버튼 아래에 있는 AI 스탑이 해제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PC와 PLC 간 연결과 통신 설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 코너에 석세스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Show Below Data에 ON을 클릭하면 PC와 PLC 간에 주고받는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PLC로부터 읽어드린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의 우측 하단에 모니터링 윈도우스 코너에서 아날로그 인풋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인풋의 0번부터 2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모니콘이 미쓰비시 PLC로부터 3E 프레임 방식으로 다수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 간의 통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프로모니콘의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